오늘은 실크로드의 주인공, 혹시 한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실크로드, 즉 비단길이죠. 비단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었었던 한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한무제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의 본명은 유철입니다. 한나라의 7대 황제인데요. 한나라의 6대 황제였었던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라는 아들에서 아실 수 있겠죠. 그는 이복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유승이라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 유승은 다른 형제들이 위협을 당하자 일부러 주색 잡기에 빠져서 한무제의 칼날을 피해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왕 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한무제. 한무제는 유교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동중서라는 관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어요. 이때 나왔었던 유학이 유학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 훈고학입니다. 물론 한나라, 그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까지 계속 이 훈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팽창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흉노를 정벌했고 남쪽으로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인 남월국을 멸망시키고 9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의 군현을 설치했던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무제의 이러한 대외정책 과정 가운데서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흉노였습니다. 흉노가 상당히 강성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고 전쟁을 치렀었는데요. 그 중에 한나라 이외에도 대월지국이라는 나라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장건이라는 인물을 대월지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서 흉노를 공격하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건은 100여 명이 넘는 사신단을 이끌고 대월지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맞아요. 흉노한테 잡혔던 것이에요. 잡혀서 그는 10년 넘게 흉노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무제가 시킨 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망쳐 나와 대월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월지국은요, 오히려 흉노에 밀려서 이사해서 서쪽으로 가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장건이 요구했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던 길에 또 흉노한테 잡히고 맙니다.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다시 탈출을 해서 한무제에게 오게 됩니다. 물론 그는 흉노와의 군사적 협정을 맺지는 못했지만 그가 갔다 왔던 길을 바로 실크로드라고 해서 서역과 교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무제였지만 제국은 너무나 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물가 조절을 빌미로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물가 조정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상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못지않는 대규모 건설을 해 나갔습니다. 18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능을 건설하게 했었는데요. 그 규모는 진시황의 여산능에 버금갔다라고 합니다. 또 그 말년에는 미양궁과 장락궁을 놔두고 건장궁이라는 어마어마한 별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낭비가 심하다 보니 당시의 상황을 하후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백성이 유랑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아를 면치 못해 서로 아이를 바꾸어 잡아먹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한무제의 말년에도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후궁태생으로 황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는 말년에 상당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후군 소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잇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태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 태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 염려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전국 각지에서 처형이 줄을 이었다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장소에서 처형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태자가 퇴위된 이후 창읍애왕이라는 새 후계자가 낙점되었으나 그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자로 오른 사람이 유불능이라는 인물인데 그가 한나라의 8대 황제인 한소제입니다. 그가 태자로 정해지게 되자 그의 어머니였었던 구익 부인은 한무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과거에 여태후가 어린 왕을 끼고 농단을 부린 것을 염두해서 그는 그의 어머니를 죽였던 것입니다. 한 고조 사후 여태후가 어린 왕을 끼고 권력 농단을 부린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이자 태자의 어머니를 죽인 것은 너무나 심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의 말년은 쓸쓸했으며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제왕이 닮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군주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크로드, 고조선 정벌, 한나라 최고의 전성기, 이런 말로 대표되는 한무제. 모든 역사는 찬란한 빛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인물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